자, 이번에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B형 1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다루는 문제예요.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다루는 문제인데 학생들이 답은 맞췄지만 조금 풀이가 이상한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교정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머니에 1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있어요. 자,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를 매듭을 잘 묶어놔요. 1, 1, 2, 3, 4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공이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임의로 일렬로 나열하고 나열된 순서대로 공에 적혀 있는 수를 A, B, C, D라 할 때 자, 나열된 순서대로인데 요게 성립할 확률을 구하랍니다. 요 부등식이 성립할 확률을 구하랍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선생님이 정식 풀이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식 풀이 아주 간단합니다. 공이 5개예요. 5개 중에 몇 개를 뽑으라고? 4개를 뽑으라고. 그런데 나열된 순서대로 라는 말을 했죠. 나열된 순서를 따지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순열이에요. 그래서 자, 분모 5개 중에 공 5개 중에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분모 이게 다예요. 분자 이렇게 대소관계가 되려고 보는데 자, 여기 1번 공이 있거든요. 아니 5개 중에 4개를 뽑으면 1번 공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여기 안에 들어가죠.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죠. 그러면 제일 작은 놈은 무조건 1이어야 합니다. 그쵸? 어차피 1번 공이 들어가죠. 1, 1, 2, 3 나와도 여긴 1이고 1, 2, 3, 4 나와도 1입니다. 그래서 A에는 무조건 1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1이 들어가는데 1번 공 들어가니까 한 가지다가 아니라 1번 공 중에 요 1번 공이 들어가느냐 요 1번 공이 들어가느냐를 생각을 해서 2가지로 계산해야 됩니다. 자, 2가지로 계산했어요. 1번 공이 들어왔어요. 여기는. 이젠 B, C, D는 어때요? 1번 공 하나 누가 왔든 왔으면 이 주머니 안에는 1, 2, 3, 4가 남아있습니다. 1, 2, 3, 4가 남아있으면 1, 2, 3, 4 중에 어차피 뭐 등호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여기는. 여기 등호는 의미가 없어요. 1, 2, 3, 4 중에 3개를 뽑아서 자, 3개를 뽑아요. 조합이에요. 1, 2, 3, 4 중에 1, 2, 3, 4 4개 중에 3개를 뽑은 조합이에요. 순간 조합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뽑은 걸 크기 순으로 배치하죠. 순열이란 뭡니까? 뽑고 배치하는 거예요. 순열의 수를 분모로 잡았으면 분자도 순열의 수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뽑고 배치하기 뭐예요? 배치는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더 결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2를 씁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자, 15분의 1입니다. 계산하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보죠. 학생들 입장에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면 가장 의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1을 서로 다른 1로 봤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 분모가 5죠. 자, 이 5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NPR 이건 뭡니까? 서로 다른 N명 중에 서로 다른 R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치하는 겁니다. 자, NHR이 나온다 해도 이 문제에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NHR에 나오는 N은 역시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는 조합의 수입니다. 여기 N은 무조건 서로 다른 N개입니다. 내가 5P4라는 표현을 한번 쓰는 순간 이 5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 1과 여기 1을 다른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풀이의 기준은
왼쪽에 있는 1번 공과 오른쪽에 있는 1번 공은 다른 1번 공이다라고 간주하고 그렇게 가정하고 아예 그냥 이름 써놓고 푼 거예요. 이렇게 이름 써놓고 풀면 서로 다른 5개의 공 중에 4개를 뽑아요. 자, A에 들어갈 거 1번 공이어야 돼요. A는 요 1번 공이냐 요 1번 공이냐 들어간 게 2가지고요. B, C, D에는 1, 2, 3, 4 중에 3개 뽑아서 집어넣으면 된다. 이겁니다. 자, 간단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데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건드렸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다른 입장이에요. 뭐냐면 1, 1, 2, 3, 4가 있는데 1, 1, 2, 3, 4가 있는데 이게 주머니 안에 있어요. 근데 같은 공으로 인식한 거예요. 이 5개 중에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거든요. 자, 4개를 뽑으면요. 그 4개는 A, B, C, D가 될 것이고 안 뽑힌 하나가 따로 있죠. 이 안 뽑힌 하나는 주머니 안에 배열됩니다. 사실은 5개 중에 4개를 뽑는다는 거는 5개 중에 5개를 다 뽑는 거랑 똑같아요. 순열일 때는. 그래서 5개 중에 4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하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4개를 뽑는 건 마지막 하나 채우는 거랑 똑같으니까. 자, 이거 60이에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는 뭐냐? 분자를 정할 땐 A의 1을 정하죠. A는 무조건 1이어야 된다 했죠. A는 1? 그냥 1이에요. 그냥 얘는 그냥 1. 나머지 1, 2, 3, 4 하나씩 있어요. 여기다 배열하면 돼요. 4C3. 자, 답이 맞아요. 계산하면 15분의 1 맞아요. 답이 맞는데 뭐가 문제냐? 예. 이렇게 풀어서 답이 틀릴 문제였으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아니, 어차피 틀렸는데 학생들이 봐도 잘은 모르지만 일단 틀렸으니까 이 길로는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풀어서 이번에 답을 맞춘 거예요. 9평에서. 그럼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믿죠. 내 풀이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수능 때도 이렇게 가자. 예, 수능 때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풀면 이상해져요. 굉장히 이상해져요. 자, 이상해지는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 일단 아까 푼 정식 풀이는 지우겠습니다. 이제 이상해지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1, 1, 2, 3, 4 중에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데 나열할 때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저것처럼 그냥 5개를 다 나열한 거랑 마찬가지다 해서 2팩토리얼분의 5팩토리얼이다. 이거는 그나마 나은데요. 그렇게 안 하고 1번을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와 1번을 2개 다 사용하는 경우로 나눠서 분모를 세팅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1번을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는 1, 2, 3, 4를 뽑는 경우예요. 분모를 지금 작업하는 중입니다. 분모.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4팩토리얼이에요. 자, 그 다음 이것이 아니라면 1 2번 쓰고 다른 2개를 쓰는 경우죠. 1 2개를 쓰고 다른 2개를 쓰는 경우는 다른 2개가 2, 3, 2, 4, 3, 4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는 3C2라 하고요. 예를 들어서 1, 1, 2, 3 그거 일렬로 배열해봐요. 그거 일렬로 배열하면 2팩토리얼분의 4팩토리얼입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요. 24에다가 3 더하고 12 더하면 12 곱하면 3에다 12 곱하면 36이죠. 24에다 36 더하면 60 맞습니다. 아까 계산했던 2팩토리얼분의 5팩토리얼하고 결과가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중에 분자의 경우는 어때요? 1, 2, 3, 4의 경우 한 가지죠. 이 순서로 놓여야 되니까. 자, 1, 1, 2, 3의 경우 한 가지죠. 1, 1, 2, 4의 경우 한 가지죠. 1, 1, 3, 4의 경우 한 가지죠.
자, 선생님이 지금 그냥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고 썼는데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위의 경우는 한 가지고 밑의 경우는 여기 네모 두 개에 2, 3, 2, 4, 3, 4 뽑는 경우죠. 2, 3, 4 중에 두 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겁니다. 자, 크기수는 문제에서 지정해줬죠. 분자의 경우는. 요렇게 풀면 역시 15분의 1 나옵니다. 아까랑 계산 같습니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푸는 시나리오일 때 다른 문제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다른 문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 아주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02 11 22 3, 4가 있는 이렇게 6개가 있는 문제입니다. 6개가 있는데 다른 건 다 똑같아요. 4개를 뽑고요.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중에 4개를 뽑고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똑같고 여기 공 하나만 더 추가했습니다. 2번 공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자, 여기서 푼 방법대로 풀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했냐? 뽑는 공 4개가 어떤 수가 나올 건지를 정한 후에 그걸 순서 배치하는 경우의 수로 분모를 잡았고 분자는 그거 순서 배치를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뽑는 공의 경우 한번 나열해 보죠. 일단 1, 2개, 2, 2개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1, 2개, 2 하나 뽑고 3, 4 중에 뭔가를 뽑는 경우가 있고요. 1, 1개, 2, 2개, 3, 4 중에 뭐 하나 뽑는 게 있고요. 1 하나, 2 하나, 3, 4 중에 뭐 2개 뽑는 경우 있고요. 자, 그 다음 이런 경우 있죠. 1, 2개만 뽑고 3, 4 중에 나오는 경우 있고 2, 2개만 뽑고 3, 4 중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경우를 다 나열해 보겠습니다. 112는요. 분모의 경우 112를 일렬로 배열해야 되죠. 여기 일렬로 배열하는 분모는 이 제약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일렬로 자유롭게 배열하는 거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분의 4팩토리얼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요. 112에 요거는 3이냐 4냐를 결정해야죠. 요거 3이냐 4냐를 결정하는 게 두 가지고 그때 3 결정했으면 2팩토리얼분의 4팩토리얼입니다. 그렇죠? 자, 밑에 경우도 똑같아요. 한 번 더 써요. 여기는요. 3, 4가 놓여야 돼요. 어차피 3, 4예요. 사실은 그냥. 이건 다 3, 4예요. 3, 4, 3, 4예요. 1, 2, 3, 4 일렬로 배열하는 건 4팩토리얼이고요. 1, 1, 3, 4 일렬로 배열하는 거는 2팩토리얼분의 4팩토리얼. 2, 2, 3, 4 일렬로 배열하는 거 역시 2팩토리얼분의 4팩토리얼입니다. 자, 분모는 이거고요. 분자는요. 지금 말한 수들을 크기순으로 배열하는 거니까 이 첫 번째 경우는 크기순으로 배열돼 있죠. 한 가지. 두 번째는 여기 3 들어갈래 4 들어갈래 결정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3 들어갈래 4 들어갈래 결정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3, 4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예요. 3, 4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3, 4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자, 이게 얼마냐? 6, 24, 24, 24, 12, 12입니다. 분자는 5, 8. 자, 이거 다 더해봐요. 30, 54, 78, 90, 100이에요. 102분의 8이거든요. 102분의 8이면 약분하면 51분의 4가 나옵니다. 아까 여기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었던 태도대로 그 태도대로 공 하나 추가했을 때 물론 경우는 무진장 늘어났습니다만 공 하나 추가했을 때 확률을 구해보면 이렇게 구해져요. 이렇게 구해지는데 실제 확률은 어떠냐?
이게 아니죠. 이럴 리가 없어요. 이런 수가 나올 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이 6개거든요. 그 중에 4개를 뽑는 거예요. 자,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어떤 의미냐? 1번, 1번, 2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이것이 주머니에 이렇게 있어요. 자, 주머니에 있으면 여기에 1번 공 2개도 1A, 1B를 정하고 2번 공 2개도 2A, 2B를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6개 중에 4개를 뽑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모는 6P4 질러요. 서로 다른 6개 중에 4개를 뽑았다는 거죠. 4개를 뽑았다는 거예요. 자, 분자. 이미 사실 지금 분자를 계산하기 전에도 아 그렇구나 하는 느낌이 오죠. 왜? 6P4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인데 360입니다. 아까 나온 건 51이었거든요. 분모 51이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요? 과연? 약분을 해서? 절대 안 나오죠. 이미 다른 길로 가고 있죠. 자, 6P4분의 분자는 어떻게 따져야 되냐? 이 녀석들을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방법이죠. 분자는 아까 말한 그 시나리오 맞습니다. 112 이렇게 크기 순으로 배열되는 경우 1123 크기 순으로 배열되는 경우 1 1 3 4 2 4도 있죠. 네, 2 4도 있죠. 이거 다 그려볼게요. 1 1 3 4도 있죠. 그 다음 1 2 2 3 1 2 2 4 2 3 4가 있죠. 1 2 3 4 1 2 3 4도 있군요. 네, 1 2 3 4 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2 2 3 4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들 다 한번 써보죠. 크기순을 나열된 거예요. 크기순을 지금 나열한 거예요. 나열해놓고 보면 1, 1은 얘가 1A고 얘가 1B냐 얘가 1B고 얘가 1A냐 결정할 수 있어요. 여기 A, B 정하는 게 2가지 여기 A, B 정하는 게 2가지입니다. 그래서 4가지예요. 여기 A, B 정하는 거 2가지 얘도 A냐 B냐 정할 수 있죠. 그래서 또 4가지입니다. 여기 A, B 정하는 거 2가지 여기 얘가 A냐 B냐 정할 수 있죠. 또 4가지입니다. 여기 A, B 정할 수 있죠. 여긴 정해지지 않습니다. 2가지고 여기 1도 A, B 정할 수 있고요. 2도 2개 A, B 정할 수 있어요. 4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가지고요. 그 다음 1, 2, 3, 4도 A, B 정할 수 있고 A, B 정할 수 있습니다. 역시 4가지입니다. 2, 2, 3, 4도 얘네 둘이 바꿀 수 있죠. 2가지예요. 이것이 답이에요. 자, 이게 얼마냐? 360분의 28입니다. 자, 360분의 28 약분하면 90분의 7입니다. 자, 일단 지금 이 단계에선 이 문제의 답과 이렇게 풀었을 때 답과 아까 처음에 이렇게 풀었을 때 답이 달라요. 지금 구평 문제에서는 공이 5개 있을 때는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다 15분의 1이었는데 공 하나만 딱 늘려놓고 나니까 답이 달라지죠. 일단 분모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어느 게 우리가 챙겨야 될 풀이고 어느 게 버려야 될 풀이냐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 이 문제는 90분의 7이 답이에요. 이건 안 되는 풀이에요. 자, 왜 안 되는 풀이냐? 왜 안 되는 풀이냐? 여기에 있는 같은 것이 있는 수녀라고 여기에 있는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한번 봐봐요. 같은 것이 있는 수녀의 수를 구할 때 4팩토리얼을 나눗셈을 합니다. 나눗셈을 왜 하냐면 중복해서 세었기 때문에 나눗셈을 하죠.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배울 때 그런 거잖아요. 112 일렬로 배열할 때 1A, 1B, 2A, 2B로 넣고 일렬로 쭉 배열하면 4팩토리얼인데 1A, 1B가 순서 바뀐 경우가 사실은 하나로 세야 된다. 하나로 세야 되니까 너는 근데 둘로 셌지 해서 2로 나누고 2A, 2B 순서 바뀐 경우
너는 둘로 셌는데 실제로 하나로 세야 된다 해서 2로 나눴어요. 센 횟수가 중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의 수 할 때는 2로 나누는데요. 실제로 확률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복이 일어나면 이거는 오히려 확률에 영향을 주죠. 중복, 이 4팩토리얼계의 가지 중에서 뭐가 중복이 일어나서 나눗셈을 들어갔다는 건데, 여기 4팩토리얼계를 셌을 때는 4번 중복이 일어난 거고요. 이쪽의 4팩토리얼계는 2번 중복이 일어난 거죠. 여기와 여기에 중복의 횟수가 다릅니다. 자, 예를 들면 부루마블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자, 부루마블. 지금 선생님의 말은 도쿄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루마블은 모두의 마블 말고요. 그냥 씨앗사에서 나온 종이로 된 보드게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도쿄에 있는 4마리 있어요. 상대방이 서울을 샀습니다. 내가 지금 서울에 걸리면 200만 원 내야 됩니다. 자, 도쿄에서 서울까지 몇 나오면 되느냐? 8이에요. 8 나오면 이제 걸리는 거예요. 주사위 2개를 던져요. 주사위 2개 던져서 합계를 보죠. 합계가 2부터 4, 5, 6, 7, 8, 9, 10, 11, 12까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요. 합계가 8 나올 확률 구하라고 했더니 합계의 종류는 11가지가 있어. 11가지 중에 한 가지잖아. 11분의 1이죠.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현실은 어때요? 합계가 2가 되는 경우는 1, 1이고 합계가 3이 되는 경우는 1, 2 또는 2, 1이죠. 1, 3, 2, 3, 1 이렇게죠. 주사위 2개를 던지면 나오는 눈의 경우의 수는 36가지고 그 36가지 중에 8이 나오는 건 2, 6, 3, 5, 4, 4, 5, 3, 6, 2입니다. 그래서 36분의 5가 되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합계가 나온 경우의 수는 2, 3, 4, 5, 6, 7, 8, 9, 10, 11, 12, 11가지 맞아요. 합계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11가지가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 11가지가 실제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몇 가지가 막 겹친 거거든요. 2는요, 1, 1 경우밖에 없는데 3은 1, 2, 2일 경우가 있고요. 4는 1, 3, 2, 3, 1인 경우가 있죠. 8은 아까 말한 대로 2, 6, 3, 5, 4, 4, 5, 3, 6, 2가 있죠. 이걸 다 하나로 뭉개버리면 아무런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시 원서를 낸 시점인데 제가 수시 원서를 냈는데요. 경쟁률이 150대 1이에요. 저의 합격 확률은 얼마인가요? 아니, 경쟁률이 150대 1이면 150분의 1이지 했더니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차피 너의 결론은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잖아. 자, 가능성 2가지. 1번 합격. 1번 합격. 2번 불합격. 자, 여러분이 합격할 확률. 그래,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야.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풀 수는 없죠. 왜? 합격하는 합격자들이 다 여긴 중첩돼 있는 거고 불합격자들이 다 중첩돼 있는 거죠. 이 중첩된 인원수가 다르면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로 중첩된 인원수가 똑같아요. 여기 100명 합격, 100명 불합격. 그러면 합격할 확률이 2분의 1 맞아요. 그러나 10명 합격, 90명 불합격이면 합격할 확률이 10분의 1이지 2분의 1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 경우들을 충분히 서로 다른 경우라고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을 같은 경우로 인식함으로써 이렇게 나눗셈을 들어가는 행동을 하는 것은 확률 문제에서는 이 나눗셈을 하는 이 나누는 수가 정말 모든 경우가 다 일정한 수로 나누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일정한 수로 나누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일정한 수로 나누고 있는 게 아니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풀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풀이에요. 이거는. 그럴 거면 애초에 그냥 여기 한 것처럼 그래, 공에다 이름을 쓰자. 1A, 1B, 2A, 2B. 자, 공에다 이름을 쓰면 확률이 바뀌진 않겠죠. 공에다 이름을 썼다고 확률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A, B를 써도 1번 공은 1번 공이죠. 엄연히 1번 공이죠. 예. A와 B를 써도 엄연히 1번 공이고 여기도 엄연히 2번 공이죠. 안 바뀝니다. 확률이. 그래서 이름을 써서 어떻게 한다? 서로 다른 6개로 놓고 풀어라. 그리고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도 1, 2개 배치할 때 1A, 1B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거죠. 2A, 2B 순서를 결정하는 결정하는 방법의 수를 다 고려하는 거예요. 순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확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할 때 맨날 배우는 게 이거예요. PA는 NS분의 NA다. 자, 대부분의 교재에서 공식 이거로 딱 나오니까 이것만 기억합니다. 우리의 확률 단원의 고민은 이것이 아닙니다. 아니어야 됩니다. 뭐냐? 여기 나오는 S. S를 뭐라 그러냐?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 뭐예요? 시행 결과의 집합이에요. 시행 결과 가능한 거. 주사위 하나 던지면 1, 2, 3, 4, 5, 6 가능하죠. 예, 그래서 1, 2, 3, 4, 5, 6의 집합. 이런 것이 표본 공간입니다. 우리 지금 이 문제에서는 표본 공간을 부평 문제에서는 5P4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죠. 5P4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 표본 공간을 순열의 집합으로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 표본 공간을 정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뭐냐? 여러분이 조합을 쓰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고 이럴 때 지금 여기 하는 것처럼 중복의 횟수가 다르게 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거를 모아서 표본 공간이라고 지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확률 문제를 틀리게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풀 때 아까 생각했던 처음에 구평 문제로 돌아가면요. 처음에 구평 문제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있죠. 뭐냐면 분모를 이렇게 잡았을 때가 있었고요. 이렇게 푼 게 있었고요. 자, 이렇게 잡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잡은 게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잡은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나마 좀 양호해요. 왜? 요거를 나는 다 2번씩 일어난 거라고 간주했어요. 중복의 횟수가 일정하다고 자기는 믿고 푼 거예요. 똑같은 60입니다만 이거는 중복의 횟수가 일정하다고 자기가 믿고 푼 거예요. 이렇게 푼 학생이라면 그래도 큰 문제가 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라면 이거는 심각해져요. 지금 식을 보세요. 아까 1, 2, 3, 4 할 때 4팩토리얼 할 때는 중복이 없죠. 여기 중복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2팩토리얼분의 4팩토리얼 할 때는 뭐예요? 엄연히 중복이 일어났죠. 중복이 일어나서 2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중복의 빈도와 여기에 중복의 빈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학생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똑같은 패턴을 공개수를 바꿔서 문제를 냈을 경우에는 바로 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친구들은 공개수를 딱 바꿔서 어떻게 공개수를 바꾸느냐? 지금 이 문제는 공이 5개 있었는데 그 중에 4개를 뽑았죠. 4개를 순서대로 뽑으면 버려지는 거 하나죠. 버려지는 거 하나는 버려진 애가 버려졌다고 하나 뽑혔다고 하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지금 바꾼 거 뭐예요? 공 하나 더 추가했죠. 6개를 가지고 그 중에 4개를 뽑는 문제라면 2개가 버려지죠. 이 2개가 버려지는 걸 뽑는 거로 생각할 때와 버려지는 거로 생각할 때가 다르거든요. 둘 중에 누가 선택되느냐가 다르거든요. 자, 존재하는 공의 개수와 실제로 뽑는 공의 개수가 2개 이상 차이 날 때는 이렇게 풀면 틀리게 됩니다. 무조건 틀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안전하게 하려면 우리는 무조건 다 다른 거로 놓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른 거로 놓으라는 거예요. 문제 같은 게 나와도 다른 거로 놓고. 자, 주사위 2개를 던져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사위 2개. 원래 11 더블이 나오려면 6제곱분의 1이에요. 11이 나오려면. 근데 이 주사위 2개가 서로 다른 두 주사위일 때는 6제곱분의 1인데 크기와 모양과 색깔이 다 똑같은 주사위 2개를 던지면 갑자기 6H2분의 1이 되는 건 아니죠.
왜 6H냐? 1, 2와 2를 같은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순서 구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중복조합은요. 순열에서 몇 가지를 중복해서 셌으니 하나로 세겠소.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모에 특히 중복조합을 깔거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깔 때, 원순열을 깔 때는 중복의 빈도가 몇 번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순열을 기준으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요 룰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우리는 확률 문제에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모를 간단하게 분모를 순열, 중복순열 이런 거로 자꾸 짜시고요. 그리고 같은 공도 다른 공으로 이렇게 짜는 것이 확률 문제에서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구평 문제는 교수가 출제할 때 이 15번 문제는 이 생각을 아마 다 하고 냈을 겁니다.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를 생각 안 하고 냈을 리가 없어요. 다 알고 내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 이렇게 푼다 이거지. 그러면 수능 때 두고 봐 라고 떡밥을 하나 던져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가지 않는 거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되셨죠?